하루 종일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통증 때문에 무릎을 굽히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지환이는 지금 지환이가 아픈 병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어? 어떤 병이야? 지환이는? 암이요. 어떤 암이야 지환이는? 희귀암. 희귀암? 어디가 아파 지환이 지금? 다리. 누구보다 달리기를 좋아하던 12살 지환이. 하지만 이젠 마음껏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왼쪽 무릎에 선명하게 남은 수술 자국. 6번이나 거쳐야 했던 항암 치료. 갑자기 찾아온 병만은 아직 어린 지환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큰 고통입니다. 뛰어다니면서 놀고 싶어. 12살 지환이가 바라는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동생들과 어울려 마음껏 놀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것. 평범하지만 간절한 지환이의 꿈을 들어주세요. 완연한 여름이 시작된 어느 날, 지환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시간, 지환이가 잠에서 깼는데요. 앉아봐 좀. 다리 이불 빼게. 잠깐만. 이부자리를 정리한 후 아침 세안을 도와주는 엄마. 지환이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보통 이렇게 방에서 씻어요? 선생님? 변기통 뚜껑 닫고 거기다 앉히고 다리를 의자로 받쳐서 씻기긴 하는데 애가 그걸 너무 힘들어해서. 왼쪽 다리는 곧게 편 채로 앉아서 이동을 하는데요. 통증 때문에 무릎을 굽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리에 이상이 찾아온 건 1년 전이었습니다. 운동회 때 그날에 처음 학교 갔을 때 걷다가 아프고 운동회 뛰면서 아프고. 갑자기 그랬어요? 처음에 병원 갔을 때 위험한 거라고 해서 큰 병원 갔더니 암이래요. 위험한 병, 죽을 수도 있는 거. 왜 저렇게 빨라? 지난해 봄 운동회 이후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된 지환이. 그 운동회 이제 끝나고 나서 다리가 자꾸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픈 다리가. 그래서 이제 처음엔 저희는 이제 근육통인 줄 알았어요. 이제 왜냐면 그때 너무 뛰어다니기도 했고 너무 열심히 이제 그 운동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근육통인 줄 알고 이제 며칠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아프다 그래서 한번 뭐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었는데 그때 이제 엑스레이 상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골육종이라고 그 뼈에 생기는 암인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성장기 애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병이래요. 갑작스러운 고륙종 진단은 가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암을 제거하는 수술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6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던 시간들. 그 사이 지환이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는데요. 지금 왼쪽 다리인데 왼쪽 무릎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재발을 막기 위해 무릎뼈와 연골, 성장판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던 지환이.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도 못하고 해서 많이 슬퍼요.
학교 다니고 뛰어다니면서 놀고 싶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걷고 뛰는 것조차 힘들어진 지금 지환이는 다시는 걷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왜 그랬죠? 응? 그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저한테 물어본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엄마 이제 나 다시는 못 걸어? 그 말 들을 때 제가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아니라고 지환이 걸을 수 있다고 그 얘기했더니 그 뒤에 돌아오는 말이 그래도 예전처럼 뛰진 못하잖아.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지환이. 유난히 달리기를 좋아하던 지환이에게 찾아온 병은 아이의 마음까지 다치게 했는데요. 엄마는 그저 이 아픈 시간들이 어서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학교 갔던 동생들이 돌아왔는데요. 야! 저기요? 오빠 다리, 오빠 무릎. 혹시나 동생의 장난에 지환이가 다칠까 엄마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지성이가 지적장애 3급. 자기만한 이제 형 누나들은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표출을 너무 과하게 해요. 작은 오빠가 여기 아프다릴 때 아프다리요 자주자주 여기 때렸어요. 그래서 큰 오빠가 울었어요. 아플까봐 했어요. 아프기 전까진 누구보다 동생들을 잘 챙기던 맏형 지환이. 수술 이후 감염과 부상 위험 때문에 동생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는데요. 아픈 지환이와 엄마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동생들을 보며 엄마는 마음이 아픕니다. 남들처럼 뭐 어디 놀러 가고 싶다 그래도 놀러도 못 데려갔었고, 뭐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고 해도 이제 그거 다 해주지도 못했고, 거의 뭐 해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하지만 해줄 수 없는 아픈 현실에 늘 엄마는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애들은 큰애 같은 경우에는 고기 좋아하고요. 주는 대로 잘 먹어서 반찬 투정 없어요. 늘 떨어져 지내던 아이들이 모처럼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날. 소박한 반찬이지만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는데요. 뭐해? 나 밥 주고 어디로? 이거? 지현아 밥 먹어. 지현아 밥. 그런데 밥 먹을 준비를 하는 동생들과 달리 지환이는 의욕이 없어 보입니다. 못 자게 지금. 왜 못 자게 지금? 왜? 어? 왜? 항암 치료 후엔 유독 먹는 것을 힘들어 한답니다. 아이고 달려. 달려. 항암 끝난 지 한 2주 정도 됐어요. 잘 먹어야지. 뭐. 잘 먹어야 되는데 아직은 잘 먹질 못해서 빨리 뭐 이것저것 잘 먹고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힘들어서.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해지는 날이 곧 오길 엄마와 지환이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단잠에 들 시간. 길 위에서 오토바이 한 대를 만났습니다. 늦은 밤까지 골목골목을 누비며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아빠 성훈 씨인데요. 잠시 쉴 틈도 없이 뛰어다니며 일을 하는 아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배달을 끝낸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예, 뛰어다녀야 돼 지금. 콜이 지금 또 밀려 있는 지금 상황이라 끝나는데 이제 또 바로 이제 또 뭐 이제 돈 한 푼이라도 이제 더 벌려고 하면은 이제 콜을 저희는 이제 무락에 막 잡고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야지만이 저희가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배달 주문 시켜야 됐나요? 600. 예. 아까 몇 층이었지? 안녕하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며 일을 해도 매달 버는 수익은 200만 원 남짓. 아픈 지환이 치료비에 가족들 생계비까지 감당하기엔 버겁기만 합니다. 주문이 뜸해지고 나서야 한숨 돌리는데요.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추스립니다. 이렇게 혼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는 아빠 성훈 씨. 지환이 병원비로 한 달에 거의 한 300 이상은 거의 들어가요. 도저히 저 수입 갖고는 그걸 갚아들 수는 없으니까 뭐 대출 받은 걸로 해갖고 빌린 돈을 이제 갚아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애들 얼굴 보면서라도 힘을 내자 해갖고 오늘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좀 계속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지환이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해결하느라 받았던 대출금에 앞으로 들어갈 비용들까지 아빠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다음 날 아침. 자, 이쪽으로 돌아보자. 살짝만. 운동량이 거의 없는 지환이를 위해 엄마가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발목 안 아파? 이쪽으로. 오늘은 모처럼 외출을 하는 날입니다. 행선지는 바로 병원. 수술한 다리에 보조기를 꼼꼼하게 채우는데요. 면역력 수치랑 혈소판이랑 비뇨 수치 보는 거거든요. 원래 항암하고 이제 그 끝나고 나면 그게 떨어져서 위험하니까 이제 그거 이제 예방하고자 그거 수치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갈 때도 있어요. 수치 떨어지면 이제 주사 맞으러 가야 돼서 그 주사 맞으려고 저번 주에는 일주일 내내 병원 갔어요. 지환이가 외출하는 날이면 누구보다 바빠지는 엄마. 챙길 것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집에서 아래층으로 휠체어를 옮겨놓는 일부터 혹시나 감기라도 걸릴까 꼼꼼하게 지환이를 챙기는 것까지 분주한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일은 혼자서 걸을 수 없는 12살 큰아들을 안고 아슬아슬 계단을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렇게라도 안을 수 있고 외출이 가능하지만 언제까지 이 일이 가능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환이 같은 경우에는 장애 판정을 못 받아서 저희가 그냥 일반 택시 타야 돼요. 택시 타는 것도 쉽지 않은 게 그냥 일반 택시에는 휠체어가 안 들어가서 택시 잡는데 오래 걸릴 때도 되게 많아요. 아프기 전에는 엄마보다 먼저 뛰어나가던 지환이. 이제는 병원을 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항암 치료 후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늘 면역력 수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제 피를 뽑는 체열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한창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아빠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환이 상태가 어떤지 직접 듣고 안심하고 싶어서
시간을 내 들린 건데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 비교해 보면은 여기가 지금 부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차이가 딱 나는데. 병원에 가는 날이면 지환이 걱정에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답니다. 암 그 발견했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의 지금까지 거의 손에 뭐 일이 안 잡혔죠. 괜히 또 일하면은 또 사고 나지 않을까 하는 그때 사무실에 또 얘기해갖고 이런저런 지금 일이 좀 생기고 하니까 좀 쉬었다가 일을 하겠다고 해갖고는 지금 그러고는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어요. 검사 결과가 어떨까? 매번 진료실에 들어설 때면 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거기서 가자마자 피 검사를 했었는데 면역력이 500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수 한 대 맞고 왔어요. 예, 그날. 떨어졌거든요. 얼마예요? 580. 이제 3개월마다 봐야 되고 이 항상 이제 문제가 이제 재발이거든요. 지금 이제 저도 그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환이 같은 경우는 폐 같이 전이가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그때마다 봐야 되고. 나 잘해. 아프진 않아? 여기 수술하고 여기 안에는 이제 다른 걸로 대칭해서 채워놓은 거고. 지환이 같은 경우는 고륙종 같은 경우는 뼈에 생긴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생겼을 때가 무릎 바깥쪽, 왼쪽 무릎 바깥쪽에 이제 있었거든요. 3.5cm 정도 크기였는데 그쪽 성장판 있는 쪽을 아예 그냥 다 어쨌든 수술을 해서 없앤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안 자라는 부분은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 목발을 이제 빗게 되거나 그러는데 계속 커가면서 이 다리 길이를 어떻게든 이제 맞춰서 보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 회복된 거 보고 그 다음은 날짜를 이제 어떻게 할지 정할게. 수고하세요. 네. 면역력 수치가 낮아졌지만 아직 큰 이상은 없다는 소견. 하지만 진료실에서 나온 후 지환이는 우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안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할 때 많이 무서웠어요? 고륙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차례 받은 후 통증 때문에 무릎을 굽힐 수 없게 된 지환이. 성장 속도에 맞춰 다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그래도 걸을 수만 있다면 고통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언젠간 누구의 도움 없이 걸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지환아 이게 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운동해요. 운동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런 운동 해요? 가끔. 누구보다 씩씩하고 밝았던 아들의 아픔을 지켜보는 일은 늘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걷고 뛸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엄마는 믿고 있습니다. 지환이 그러면 이제 운동 열심히 해서 이제 걸으면은 뭐 제일 하고 싶어요? 뛰어서 달리기에서 달리기 대회 나가는 거. 달리기 대회 나가는 거? 원래 지환이 달리기 좋아했어요? 지환이의 바람처럼 다시 힘껏 달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가족들은 든든한 지원군이 돼줄 겁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그 항암을 어린애가 힘들어도 자기도 살겠다고 잘 견뎌냈으니까 고칠 수만 있다면은 저는 뭐 여기저기 뭐 빚을 내서라도 뭐 다 그걸 고치고 싶죠. 근데 쉽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 보니까 그게 좀 제일 힘들죠. 달리기를 좋아하는 12살 소년 지환이 고륙종 수술 이후 혼자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수차례의 치료와 수술이 남아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 편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지환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집으로 매일같이 날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돈을 갚으라는 독촉장인데요. 신용카드 지금 이용대금 법원에서 지금 날라온 것 같아요. 독촉장이 지급하라고. 저 있는 돈을 다 털어갖고 애들 병원비 다 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는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마비가 돼버렸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입에 나날이 늘어가는 대출금과 치료비까지 아빠의 걱정은 깊어져만 갑니다. 그래도 좋아질 거란 희망으로 아빠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문 앞에 가지 빨리. 오빠 다리 좀 뛰어다니면 저 건들지 말고. 천천히 갔다 와요. 지금 나가셔야 돼요? 예, 이제 이제 지금 시간이 돼버려갖고 시간대가 돼갖고. 네, 내가. 아니야, 엄마랑 형님 밥 먹고 오늘 있어. 잉? 잘 갔다 와. 알았어, 빠이빠이. 항암치료도 힘들어도 지금까지 딱 견뎌냈으니까 저희도 수술해도 지환이가 잘 견뎌내고 씩씩하게 이제 뛰어놀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아빠가 출근한 후 엄마와 함께 탁자 앞에 앉은 지환이. 과목 뭐 볼 거야? 수학. 우리 오기 할 차례인데 태연이 몰랐어? 지난해 6월 이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지환이의 공부 시간입니다. 지원이가 제일 걱정했던 게 이제 다 낳고 나서 이제 학교 가면은 수업 못 따라갈까 봐 되게 많이 걱정했었는데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이제 사이버 학교라고 있는데 수업 동영상 먹으면은 출석 그거를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그거 보고 있어요. 3.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혼자서도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니 건강해져서 다시 걷고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환이가 쏘는 거구나.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 타고 이것저것 여행하고 다니면서 놀고 싶어. 골육종으로 무릎뼈를 제거하는 수술과 6번의 항암 치료를 거치면서도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지환이의 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주는 엄마 아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때문에 힘들어서 미안해. 내가 치료 잘 받고 앞으로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게요. 지환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아프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바로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기 때문인데요. 10살 하선이와 12살 지환이, 이 아이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나누면 행복,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